포항시의 하수 재이용 사업이 세금으로 민간 위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진 남수산 산사태에 대한 자체 진단 결과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정밀 안전진단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수은 전문가들은 형산강의 수은 오염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는 오늘 진행된 시정 질문에서 물 관리와 하수 처리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하수 재이용 사업은 세금으로 민간 위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열 의원은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질문에 나서 준비성이 돋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포항시가 2014년 민자 560억 원 등 1,400억 원을 들여 만든 하수 재이용 시설이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시설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루 13만 2천 톤의 하수를 다시 정화해 10만 톤을 포스코와 동국산업 등의 공업 용수로 주고 오염원이 응축된 농축수 3만 2천 톤 대부분을 다시 포항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해 처리한다며 이는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자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포항시는 2011년 협상 때 형산강 수질 개선과 용수 절감, 고용 효과가 있어 농축수 처리 비용을 부담키로 했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년 협상 당시 포항시가 농축수 처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방류수의 총 질소가 2015년에는 14일, 지난해는 11일이나 수질 기준을 초과해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을 받자 이번에는 480억 원을 들여 생물 반응조 증설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냉천의 건천화는 댐이 없어서가 아닌데 왜 항사댐을 건설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자체 수원을 개발한다지만 포항시의 용수 과부족량은 2025년까지 해결 가능하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어지와 진전지만으로는 가뭄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후된 시외버스 터미널 대책을 묻는 이순동 의원의 질문에 포항시는 사업 의지가 강한 대기업이 참여한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는 사업 제한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는 결산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마치고 오는 28일 240회 임시회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가뭄이 장기화되자 예비비 2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당분간 강우 예보가 없어 가뭄 피해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이번 예비비로 안반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장 설치와 급수차 임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5월 19일부터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하천 굴착 53개소, 관정 보수 20개소 등 가뭄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AI 의심 사례가 나온 대구의 가금류 거래 상인이 경북의 전통시장 13곳에서도 닭과 오리를 판 것으로 나타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구의 거래 상인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의성과 군위 전통시장에서 토종닭 80마리와 오리 28마리를 판매했고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도내 8개 시군 전통시장 13곳에서 가금류를 판매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거래 상인이 다녀간 전통시장을 소독하고 농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산 전체가 함몰되면서 산사태 위험으로 비만 오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오늘 추가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 추진한 셀프 안전진단은 무효라며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23일 굉음과 함께 산허리가 1.5km가량 쩍 갈라지더니 함몰돼 버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 갈라짐 현상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40년 가까이 석회석을 캐낸 인근 광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지질자원연구원은 과채굴을 함몰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지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울진군청에서 추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번 안전진단은 광산업자가 비용을 내고 직접 업체를 선정해 실시한 셀프 안전진단에 불과하다며 주민이 선정한 다른 전문기관에서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못 믿지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게 주민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행정도 똑같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비용은 당연히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울진군이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 오면 무조건 불안하죠. 산자부 어디 직원 고위직에 있는 직원들 누가 부모들이 여기 계시면 이래 수수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울진군은 울진군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안전진단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산자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상고기관인 상자부와 도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들이 여전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4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던 전달보다 390억 원이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2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월 지역금융기관의 전체 여신액은 1,824억 원, 수신액은 2,944억 원으로 여수신 모두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속기획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만난 수은 전문가들은 형산강의 수은 오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형산강의 상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퇴적물과 어패류에 대한 수은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형산강의 수은 오염 사실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철강공단을 통과해 형산강으로 흘러드는 구무천의 퇴적물에선 수은이 기준치의 수천 배까지 검출됐고 섬안 큰다리 등 형산강 하류 전역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산강에서 잡은 제첩과 황어, 전어, 강도다리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잇따라 나왔지만 포항시나 환경부 모두 어디까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에선 어떻게 생각할까? 이곳 미나마타 지역에 있는 수은 전문가들은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까지 오염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첫 번째 할 일로 꼽았습니다. 低質ヘドロがどこまで水銀の汚染を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汚染の広がりですよね。を調べていく必要がある。それは海の方もそうだし川の方もですね。 또 어패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건 미나마타병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메틸수은, 즉 유기수은이 분포한다는 의미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魚の腸管から吸収されるものがほとんどメチル水銀なんですよね。で、無機水銀は魚の腸管からも非常に吸収されにくい物質ですので、魚の中の筋肉の中、肉の中の水銀というのはほとんどメチル水銀だと考えて間違いありません。 포항시는 그동안 형산강에서 검출된 수은은 무기수은이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밝혀왔는데 이런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ただ無機水銀も海底なんかに溜まっているとそれが
バクテリア、微生物によってですね、有機化していくというふうな話もありますので、そうするとやはり水俣病と同じような症状を出してくる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또 포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류의 수은 검출량을 어종별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평소 수산물을 많이 먹는 임산부는 수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은 퇴적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퇴적물을 걷어낼 때는 미나마타처럼 바다에 매립할 것이 아니라 육지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できればですね、浚渫をした、水銀を含むヘドロはですね、陸地で、保管をする、処分をする、埋め立て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必要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るいはその水銀の、濃度が高いのであればですね、水銀を回収をして、保管をしたりですね、リサイクルをする형산강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観光地としてオープンした後にですね、汚染が見つかったっていうことになれば、逆にですね、お客さんが来ない、人が来なくなるわけなので、その投資そのものがですね、全然無駄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から。 형산강의 수은 오염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퇴적물 오염 사례로 환경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직 법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은 오염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지역 주민들인 만큼 포항시는 환경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해결책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개인 과외 교습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해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습 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개인 과외 교습자도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처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학원과 같이 주거지 외부에 교습자 표지와 교습비를 부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지역 30여 개 기관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재난 대비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경주에서 6.1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붕괴와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화,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진 지역 시민단체인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 발생기 안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한수원이 울진군청 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공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한울원전 3, 4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오늘 대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다짐과 니어미스 경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니어미스는 표적에 가깝게 탄환이 떨어진 상태나 비행기 근접 사고 등을 뜻하는 군사 용어로 행사 참석자들은 재해 발생의 전조 증상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상황극과 퍼포먼스 경연 대회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포항지역 결혼이민 여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김홍창 포항지청장과 김영동 법사랑 포항지역연합회장 등 관계자들과 결혼이민 여성 6개국 40여 명이 참석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궁금한 사항과 법률 문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수용과 고충을 서로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 경주가 33도로 덥겠는데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땅과 공기가 모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땅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을수록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요. 현재 전국이 붉게 물들 정도로 땅이 많이 가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가뭄의 단계를 약 4단계로 나눠놨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심한 가뭄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수분 섭취 잘 해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뜨거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다시 발효됐는데요. 또 경주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경주는 계속해서 덥겠지만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점점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20도 안팎의 기온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영덕 28도, 포항 26도, 경주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25도, 독도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당분간 계속해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대체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에 고객선을 재도색하고 노상 가판대 상인들에게 고객선 지키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객선 지키기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화재 등 비상시에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며 상인들에게 자율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죽도시장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이 정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9월 8일까지 도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폭염과 가뭄, 풍수해, 감염병 등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을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야영장과 유원지, 수련시설 등 200곳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가뭄 상황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용수원을 개발하는 한편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합니다. 포스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2개 벤처기업을 발굴해 이 가운데 63개 기업에는 96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 37개 기업에는 외부 투자자를 연결해줘 93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 모델 수립과 투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모델로 평가됩니다. 오늘 11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베트남과 호찌민시 관계자들의 경주 엑스포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통역 홍보 서포터즈 40여 명이 경주 엑스포를 찾은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 등도 방문했습니다. 지난 1일에도 호찌민시 공무원들이 경주 엑스포와 경주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를 탐방했습니다. 경북 지역 해수욕장과 자연휴양림 음수대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북 지역에 있는 15개 해수욕장과 17개 자연휴양림의 음수대 61곳에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곳의 수질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질 검사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실시됐고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 등 위생관리상 중요한 13개 먹는 물 기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진출할 미래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북도 주최 세미나가 오늘 청송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스마트 시니어 산업과 미래 드론 산업, 바이오 K-뷰티 산업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